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21년 10월 거래됐던 최고가보다 8억 가까이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졌음을 실감하게 했는데요. 거래 절벽 현상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뉴스에 참 전세 사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 참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박영신 소장님이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예방수칙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을 하면서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매매가 또한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에 대한 또 실제적인 어떤 수요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떤 불균형이 찾아온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금리까지 더 더해져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실제적으로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를 찾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테고 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현재 만기가 도래해서 현재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대체 수요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거기에 또한 실제적으로 임대차 3법도 크게 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 가지 영향상 전세 매물이 실제로 전세 이주 수요가 그만큼 또 실제로 유동적이지 않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또 그만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요즘에 지난해부터 뉴스가 나온 부분에 전세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다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대량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400채, 500채씩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의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기망한 이런 사건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실제적으로 선의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또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임대인들도 굉장히 또 속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입주 때까지 그러면 일단은 내가 먼저 지킬 수 있는 내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가지씩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계약 전에는 집 상태를 봐야겠죠. 집이 어떤지 또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 물론 당연히 보실 테고요. 이 주택이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건축물 대장 열람이라고 하는 세움터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물건지 주소만 치고 호실만 치게 되면 여기에 현재 무허가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만약에 실제적으로 집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있다면은 입주 전에 하자 보수를 먼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부터 열람을 하고 또 이 물건 자체가 깨끗한 물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전세가율, 실제로 전세금이 여기가 높냐 낮냐, 실제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으면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도 그만큼 실제적으로 전세가율보다도 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보다도 임대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보통 90%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적정한 전세가율인지를 확인하시는 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이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직방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적정한 시세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십시오. 워낙 또 실제적으로 높다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물건지 주변의 부동산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물건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중개업소를 현재 실제 복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군데만 가셔가지고 덜컥 그냥 계약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율을 체크하는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죠. 예전 한국감정원이었는데 부동산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세가율을 체크할 수 있는 알테크라고 하는 그런 따로의 별도의 배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물건지 주소만 치게 되면 그 주변의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너무 낮다거나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이 여기에 과연 권리관계가 얼마나 있는가도 평가를 해야겠죠. 권리관계 보증금이 안전한지 이것도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나 또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가구 주택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각 층마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세 체납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방세, 주민센터나 위택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가 가능하냐면요. 예전에 이게 임차인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거는 올 4월 달부터 현재 임차인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서 과다하게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한다면 계약을 현재 보류하시거나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연세가 있으시거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홈페이지나 PC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등기소로 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법인 물건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등기 들어가셔서 열람이나 서면 발급을 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거시게 되면 소재 지번으로 또 도로명 주소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다 집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로 들어가시고 무슨 시에 무슨 구에 무슨 동에 있는 물건이고 현재 실제적으로 그 주소까지 또 이제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게 되면 지번 주소, 소재 지번을 치시고 동과 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과 호를 같이 넣으시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호만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만 있겠죠. 다세대 주택은 호실만 있는 부분에서 호실을 치시게 되면 물건에 대한 고유 번호부터 소재 지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가 누구고 그랬을 때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보시게 되면 열람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열람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냥 열람을 하게 되는 부분에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하십시오. 요약이라는 부분은
맨 뒷장에 나오는 첨부된 서류가 한 장이 더 나오는데요. 거기는 부동산 갑구와 을구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상태,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에 관련된 내용 이거 들어가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반인도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허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열람을 들어가시게 되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방법을 아까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꼭 요약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말소사항 포함한다는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고 또 몇 층의 건물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유권, 실제적으로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복수에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구에 보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 이 사람과 이 물건의 주소가 매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을구를 보셔야 됩니다. 을구는 이제 근저당, 실제적으로 이 물건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게 얼마가 되고 또 현재 세금 체납된 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을구입니다. 이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붉은색 라인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설정을 했다가 그 근저당 설정권이 해지가 됐다. 그러니까 채무가 있던 부분을 상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요약을 치게 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등기 사항 요약 참고용으로 다 있는 부분이 한 장이 더 나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갑구와 실제적으로 을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을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저당 및 전세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갑구는 소유자, 지분 현황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면서 현재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자체는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 체크했으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본인이 같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나오지 못하면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나오게 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등기부등본상은 서류는 다 첨부해서 가져갈 거고요. 거기에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 한다면은 위임 계약할 때는 이 현재 임대인이 대리인한테 위임했다는 이임장 내용과 거기에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위임장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장에도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다 일치돼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거는.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을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공간 정보 포탈이라는 부분에 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도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중개라는 이 사람이 현재 중개업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사람의 직인, 도장이 찍힌 걸 계약서를 꼭 유효하다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도 물론 표준 계약서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제 일반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를 쓰게 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일반 계약서 말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쓰겠습니다. 표임대차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만큼 대항력이 있는 계약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시오. 내가 그제 계약하기 전에 다 이제 열람을 해봐서 그 서류를 첨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저당권이라든가 권리관계를 다시 재확인해서 계약서 쓸 때 현재 중개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이 물건의 소유권이라든가 권리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었던 서류와 현재까지의 중간에 변동 관계가 없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했을 때는 임대차 신고해야겠죠. 법적으로 이제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내가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권리관계를 또 이제 잔금을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할 때도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총 3번을 확인하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 중에, 잔금 시. 그래서 3번을 현재 체결할 때 권리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근저당은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대항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이제 계약 이사하면서 바로 전입 신고한다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또한 이거는 온라인으로 해서 정부24라든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이다 한다면 당연히 보증기관에 문의해서 현재 보증보험 증권을 꼭 끊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25%를 부담을 하겠지만 25%를 부담하더라도 내가 그 보증보험을 증권을 가입을 하게 되면 내 보증금은 현재 그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에 현재 그 보증금은 내가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진 부분도 있으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내가 확실하게 체크를 한 후에 이래도 계약을 해도 되겠다라고 현재 안전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계약을 하시게 되면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드렸던 부분들 꼼꼼하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이 상가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 면적이 30평 가까이 되는 상가고요. 1층 상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전철역에서 도보로 1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최역세권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주변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 아래쪽에 서초면 R&C 단지라든가 GTX C노선 이런 것들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양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조건을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단지가 한 5천 세대가 있습니다. 신동아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우성이라든가 무지개는 이미 입주 완료가 됐습니다.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 그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 시설 밀집 지역에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역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양재 권역이 상당히 우수해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당연히 들어가 있죠. 양재역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거고요. 서초구청도 복합 사업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 있고요. 양재 IC에는 현재 100만 평 규모의 현재 일자리만 15,000개, 뭐 투자 금액 실제적으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구에서 가장 큰 개발 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삼성, KT, LG부터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 외에 기타 또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문집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또 GTX 신호소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군포까지 가는 1차 구간에 현재 확정된 노선이고요. 삼성역 다음역입니다. 당연히 개통전 효과도 보실 수 있는 조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단위 그 주변이 동서남북으로 변화가 많이 펼쳐진 교통이라든가 직장, 군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 월 400에서 450, 대출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투자되는 물건이다. 말씀드린 전용면 30평 규모의 초역세권, 또 다양한 개발호재라든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선 수익률까지 기대가 되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도 활용 가능한 또 큼직한 상가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 현재 전철역으로는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리플 역세권이다 봐도 무방합니다.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의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안 막힌 적이 없어요, 이 지역은.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고요. 또 현재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든가 IT 기업 같은 경우는 젊은 2030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소형 오피스텔이면서 주차 편리하고 깨끗한 건물에 거주하고 싶은, 또 전철역과 가까운, 또 생활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단 입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변의 집가는 테헤란로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현재 오피스텔이면서 수익률만 월세만 받아서 수익률만 보존을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의 벨트 권역별로 해서 실행 전략 중장기 플랜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남았네요. 2030년도까지는. 강남과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가장 중심축이고요. 거기에 신사, 노년부터 양재까지 또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업까지 연결된 거는 각 지역에 맞게 특성화된 상업 의료라든가 한류 관광, 또 현재 마이산업벨트 아니면 벤처, 의료 R&D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장 중심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센터필드라고 하는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업무 숙박시설 외에 업무실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주변에 수요가 그만큼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부터 해서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탄천부터 송파, 거기 한강정비공원까지 같이 들어가서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 지하공간 개발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죠. 이게 GTX 노선입니다.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KTX 공영구간이라든가 SRT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남북급행철도라든가 아니면 또 인구 이동, 또 이제 이동 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더욱더 많은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롯데치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테헤란로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지구인데요. 업무지구에는 기본적인 용적률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600에서 800까지, 220에서 250까지 늘어나는 용적률 상향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토지 가격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의 전세가가 현재 형성돼 있고요. 4,500에서 6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합니다. 소액입니다. 그리고 임대금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그로 인해서 또 지가 상승, 또 현재 높은 수익률, 노후 생활 보장,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야말로 테헤란로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영신 소장님이 오늘 이슈 진단에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연계돼서 이 세미나와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 시 절대 이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참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정말 좀 활발한 이 이슈들을 전해주고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역세권 시프트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김대진 이사님이 오늘 역세권 시프트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역세권 시프트, 특히나 이제 재개발 정비 모델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2024년도까지 일시적, 한시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역세권 시프트 모델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용적률 100%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민간이든 또는 뭐 관이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특히나 이 조합원들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들 정비 모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뭐 신석통합이라든지 뭐 모아타운 요즘에 뭐 한창 핫하고 모아타운과 신석통합보다도 오히려 투자자 또는 조합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머리 아플 일이 없는 그런 정비 모델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인데, 자, 역세권 시프트 왜 집중하셔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까지 그 많은 정비 모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아실 겁니다. 역세권 시프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일단 주변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죠, 말 그대로.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 주변의 전세 시세보다도 약 8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또 최장 20년 이상 주거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 있죠. 자, 그래서 일단적으로 주택에 대한 이런 관념을 좀 투자라든지 또는 실거주 이런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 개념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다가 주택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주변의 시가 대비했을 때도 보통 이 준주거 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에 특히나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특히나 이 용적률 인센티브 준 부분에 대해서 100%를 줬으면 그 절반 정도를 이제 원가 수준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그 주거지 형태들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그 질적인 뭐 향상적인 부분들을 좀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드리기가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사업상에서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개발 이익이 상승하게 되고요. 개발 이익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 분양이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들이 상당히 낮아지게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현행 최대 500%에서 700% 정도까지의 최대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요. 35층 층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50층이나 또는 60층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졌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하철역 반경 250m, 300m 이내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m, 350m도 이 한시적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반경들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250m에서 350m 늘어나니까 약 100m 정도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죠. 그래서 일단 관이나 시 이런 입장에서는 즉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급 주택을 이제 원가로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들. 그래서 늘어난 물량들을 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서로 민간이든 관이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 사업이다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상당히 앞으로 2024년도까지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그 정비 모델 사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법적 요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 자체가 이제 60% 이상이어야만 하고, 물론 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면서 일단 굉장히 낮은 층에 2층이나 3층 이런 낮은 층들의 건축물들의 비율이 또 어떻게 보면 한 40%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대략 한 45평에서 46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가지고 있는 과소필지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이런 부분들이 비율 자체가 40% 이상이어야만 하고, 네, 그리고 낮은 저층 비율도 약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율 약 50% 정도만 받으면 일단적으로 구청의 요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전 검토 이후에 최종적으로 67% 이상 동의율이 넘어가게 된다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역 인근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네, 그리고 히스토리죠. 그리고 주변에 입지 특성화 지역, 특히나 이런 자연적인 부분들을 좀 훼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또 투자하시기에 또 머리 아플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리 선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모아타운도 그렇고요, 신속통합도 그렇고요, 기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착공 신고일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 권리 선정 기준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플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역세권 시프트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제가 왜 강조를 해드리자고 하냐면 이번에 서울 2040 서울 플랜에서 서울 고층 아파트 35층 제한이 이제 풀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는 이제 50층이든 60층이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2024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때 많은 시행자 또는 조합원 분들이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공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정비 모델 중에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많은 정비 사업 중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2천만 원부터 4억 2,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외로 물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도 많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면서도 한강변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개발의 여파에 따른 주변에 일단 일자리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 그로 인해서 실주거 형태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 신도시가 가까운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덕 라인들, 특히나 강동구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라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쪽 그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쪽 라인들을 추천드리냐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그 서울이라든지 또는 경기권 또는 지방권들을 보시자면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교통망 중에서도 이 도로망이에요.
특히나 고속도로망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일수록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류가 가장 또 우선적인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교통망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주변으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덕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서울 안에 서울 도심 내부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2개 이외에 플러스 추가적인 알파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지밸리 라인들도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가까우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로망들을 좌우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견, 중소, 대기업들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업무 센터가 생길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에 같이 일단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통편들도 추가적으로 생겨날 예정입니다. 9호선도 예정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도로망 플러스 9호선에까지도 연장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그중에서도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중심부 쪽 라인뿐만 아니라 위쪽이나 또는 동쪽 라인들로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고덕동 안에 1동과 2동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제가 고덕 2-2지구 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2지구나 2-1지구나 1지구나 2-1-2지구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렇게 정비 모델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 라인으로 공원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아래쪽 라인들로 초중 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 9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고 비지밸리가 바로 마주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을 가셔도 이런 랜드마크 지역을 보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 곳 중에서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에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리 선점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2040 계획에 따라서 층수 제한 자체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9호선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역세권 시프트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역세권 시프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어타운 등등이 여러 정비 모델 사업이 모두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라인들을 우리가 또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라인들은 자급자족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즉 위쪽 라인이라든지 특히 종로 광화문이라든지 또는 강남 3구 라인들로 들어서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지금 현재도 지금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긴 하겠지만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면서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하나둘씩 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들의 업종별로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될 것이다. 그만큼 유도인구도 증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면서 실거주 투자자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제가 좀 지도상으로 좀 펼쳐진 건데요. 고덕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가까우면서 도로망들을 좌우로 끼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제2경부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면 위아래 양옆으로 도로망들을 갖추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지밸리 라인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9호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단계 구간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샘터 공원역이 완성이 된다면 9호선의 역세권, 초역세권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제2경부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덕동을 관통하는 그런 개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2026년도로 예상하고 있긴 하겠지만 보다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재개발 라인들을 한번 보시자면 2022년도에 재개발 투자에 들어갔었던 비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창신, 숭인, 신림, 신대방, 상계 뉴타운들도 초기 투자 비용들이 5, 6억 정도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거여, 마천, 뉴타운, 봉천동, 미연, 뉴타운, 전농동 이런 라인들도 동다문 쪽 일대 라인들도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서울 서북부 라인들,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수색 증산 라인들도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뭐 11억, 13억, 뭐 14억, 22억 이렇게 들어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의 정말 초역세권 랜드마크 지역들의 투자 비용들이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앞으로 뭔가 큰 발전이 있을 만한 지역에는 보다 좀 낮은 금액이 있을 때 선점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6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크기는 한 투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 같은 경우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아직은 낮지만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되거나 비즈밸리가 완성이 됐을 때 이보다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한 1억 9,500에서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이긴 하겠지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투자 가능하시다면은 월 3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2,500만 원부터 5억 3,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문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 투자하시길 바라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앞으로 용산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정말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적, 지리적 장점은 서울 중심부 라인들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든 간에 위치하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 이동하시기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들도 많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뭐 서부 이천동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용산 쪽 라인으로는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가장 크게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 낙수 효과 또한 정말 충분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용산 민족공원도 상당히 크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센트럴파크 이런 여파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강남 못지않은 그런 초대형 국제업무 라인들이 완성이 될 곳이 바로 용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 수준으로 용산이 바뀌게 될 수 있다. 거기뿐만 아니라 북부 역세권 개발 또한 상당히 크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들의 해외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일자리 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또 교통편 또한 상당히 몰라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서울 역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 노선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추가적인 역사가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 개발 충분히 우리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뭐 강남, 용산의 동빙고동이라든지 또는 용산 라인들로 관통하는 신분당선 라인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편에 대한 그런 지가의 상승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이 지역은 남영역을 이용하면서 삼각지역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멱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4년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다. 자, 보통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6억 원대가 정말 훨씬 넘거나 7억 원대에 가까운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전 가격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룸을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억대 초반입니다. 5억 2,500에서 5억 3,500 정도. 임대 금액은 대략적으로 3억 6천에서 3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일단 가져가 보시겠다고 한다면 1억 5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겠다. 임대 금액도
또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비슷합니다. 월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천에 약 16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감안하신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대 중반이면 투자 가능하다. 제가 특히나 이 지역을 추천드린 오피스텔 물건을 추천드린 이유는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거와 그리고 오피스 상품들을 같이 겸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강남이 그렇듯이 앞으로 용산도 그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상품, 특히나 가시성이 좋은 상품들은 우선 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지금 이사님이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사님,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요새 관심이 워낙 높습니다. 이 용산구 문배동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개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해요. 한남뉴타운처럼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어타운 내지는 특히나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들로 들어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한두 동짜리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긴 시간, 그 많은 투자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재개발 사업들은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역들에 특히나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또는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완성이 됐을 때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지와 또는 주거형 업무와 그리고 주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 상품들이 이렇게 가시성이 좋은 상품 그리고 이런 지하철 역세권뿐만 아니라 주변에 먹자라든지 또는 이런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들을 좀 있을 때 그리고 또 가격이 쌀 때 좀 미리 선점하시기를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풀리면 잡아야 할 한강변 지역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